그럼 이어서 산업안전법의 교육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교육은 크게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교육,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 교육, 채용 시의 교육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은 정기 교육의 경우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이외 판매업 종사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 종사자 이외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채용 시 교육할 경우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리고 그 나머지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교육,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은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정기교육 미실시,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 시 10만 원. 채용 시 교육, 유해위험 특별교육 미실시,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영화 스태프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5인 이상을 고용한 영화 제작사는 산업안전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1회 3시간에서 6시간 교육을 해야 하며 최소 영화 크랭크인 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크랭크인 전 산업안전 보건 교육이 필요하겠죠? 특별히 영화 현장은 폭발 장면과 같이 위험한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촬영하기 때문에 특성에 맞춰서 추가적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영화 현장의 안전보건 표지제도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우리 영화 현장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이번 기회에 모든 영화 현장에 계시는 스태프님들은 항상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촬영하시면 좋겠네요. 네, 감독님. 네, 감독님. 감독님. 들려서 죄송합니다. 방사능 출연하느라. 아, 괜찮아 고배우. 다음부턴 늦지 마. 영화 제작 현장의 경우는 각종 위험 요인들이 있지만 지속적인 반복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통과 의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험 작업은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화 제작 현장에서도 위험 요소 등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지만 미리 프리 단계에서 진행한다면 훨씬 안전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의 경우는 일일 촬영 계획표에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폭파 장면의 상세한 해설들, 사용 물질 및 폭파 범위, 시간, 빈도 등을 미리 기록해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차량 추격신 및 차량 전복 작업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차량 이동 경로와
촬영 동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 스태프와 출연진에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콜시트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민간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세트장의 분진과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계속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측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세한 사업주를 위해 스태프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과 산업안전법에 대한 강사의 육성 등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 스태프들의 건강검진 제도는 일반 검진 그리고 특수검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19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검진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겨우 13%였으며 특수검진 안내를 받았다는 대답은 그보다 적은 4.6%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영화 현장에서 작업 중 건강검진을 받아봤다는 인원은 약 22%였으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안내해주지 않아서가 무려 과반수가 넘는 52.2%에 달했습니다. 영화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 1년에 한 번 일반 정기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특수검진은 야간 촬영이 많다든지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을 해야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검진에 해당이 된다면 투입 전에 검진을 받고 촬영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영화 제작업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은 월 60시간 이상 6개월간 야간 작업이 예정된 경우, 특히 월 4회 이상 예정된 경우 특수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24조에 매우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하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 단체, 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으며 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셋,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나,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며 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셋,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며 넷,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다섯,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의결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일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화 현장 또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을 진행하거나 위험이 발생했을 시 영화 촬영을 즉시 중단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전에 현장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었어. 하지만 스태프들의 빠른 노력으로 사고가 수습이 되었지. 바로 이런 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 감독님 맞습니다. 항상 촬영하면서 모든 스태프들, 배우들 모두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죠. 저도 항상 촬영이 끝나면 항상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시에는 안전 조치를 현장에서 바로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스태프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나저나 역시 차는 베트카야. 이렇게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으니 말이야. 제 차보다는 좀 못하지만 뭐 인정하죠. 스타크, 당신 차보다도 좋은 것 같은데요. 뭐지? 왜 내 헐크 포스터가? I am your father. 이봐 타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지금까지 영화산업안전보건가이드 총론, 즉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 중대재해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영화 제작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따라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 사항들은 다음 편으로 이어지는 영화산업안전보건가이드 개론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